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4년 차인 33살 유부녀입니다.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너무너무 가슴에 상처 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게 잘 고쳐지지를 않네요. 신랑에 대해서는 좋은 마음이 많은데 시어머니의 말투와 언사 때문에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혼까지 고려 중입니다. 제가 마음이 많이 망가졌어요. 세상에서 제일 밝고 케어하는 성격이었는데 결혼 후 시어머니 언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관련 상담을 3개월을 받았습니다. 제가 공무원인 관계로 병원 진료 기록이 남는 것이 두려워서 상담을 받기 전까지도 많은 고민이 필요했었어요. 결국 정신과 병원은 아니었고 상담센터이라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다 보니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저의 간곡한 부탁으로 신랑이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서 시어머니의 언사가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면모가 있어서 그럭저럭 참고 살아왔는데 아직도 마음에 아주 서러움이 남아서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그리고 어제 갑자기 자려다가 생각이 나서 펑펑 울었고요. 또 설 연휴 때 시댁에 2박을 하며 있을 안 좋은 말씀들을 미리 생각하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가능할까요? 혹시 판단에 도움이 되실까 해서 미리 덧붙입니다. 시어머니의 예의 없는 말투로 제가 상처를 받았던 일들입니다. 먼저 저를 너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를 너희 엄마라고 칭합니다. 너도 너희 엄마한테 잘해라. 너는 너희 엄마한테 고마워해라. 등등. 저는 너희 엄마라고 할 때마다 움찔움찔합니다. 듣기 불편해서.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를 노인네라고 칭합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직접 농사 지은 것으로 담근 김치를 시댁에 가져다 드린 일이 있었는데 노인네 힘드시게 라고 하더군요. 전 그 말에 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신랑이 여러 번 너 애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했음에도 나이가 먹어서 고치기 힘들다며 못 고치십니다. 참고로 올해 64세시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 가족을 무시하십니다. 먼저 저희 부모님의 교육을 무시하세요. 저에게 3살 연상의 친오빠가 있는데 친오빠가 8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새언니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죠. 우리 가족은 아주 축하하는 분위기였고 너무너무 잘 됐다고 해줬죠. 다만 혼전 임신으로 인해 신혼여행지를 몰디브에서 제주도로 바꾸는데 그걸 알게 된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들은 교육을 잘 받아서 혼전 임신 같은 사고는 없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로 우리 부모님은 교육을 잘 못한 부모가 되고 우리 오빠랑 새언니는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수입을 무시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30년 이상 근무하였고 사무관으로 퇴직하시고 지금은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 홀벌이로 잘 살아왔고 빚이 없고 차 있고 집이 있으십니다. 시어머니가 아버지 퇴임 후에 저에게 연금이 얼마냐고 물었고 저는 그걸 왜 묻냐 싶어서 대답을 안 했는데 신랑이 330 정도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랬더니 그 돈으로 어떻게 사냐? 우리 같은 사람은 못 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 사업을 하셨고 지금은 건물 주셔서 세전 월 수입이 2천 정도 되세요. 우리 집보다 넉넉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 집이 무시당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때는 우리 집안 통째로 무시를 합니다. 어느 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세상에서 시댁 친정이 다 비빌 언덕인 사람은 없는 거야. 그런 거 보면 너는 시댁을 잘 만나서 괜찮아. 세상이 다 공평한 거다. 그 말과 동시에 우리 친정은 비빌 언덕이 아닌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울고불고 난리를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신랑에게도 무척이나 화를 내며 난리를 치자 신랑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주의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다음날 전화가 와서 사과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너랑 나 사이의 일은 신랑한테 말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라 하시더군요. 그러고 나서 대놓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발언을 한 적은 없지만 웃긴 건 그 후에 우리 시아버지가 무슨 이야기 끝에 저한테 공무원 월급 쥐꼬리만 하다고 하시더군요. 그 덕분에 우리 아빠는 쥐꼬리 공무원 월급 가져준 사람이 되고 나 또한 쥐꼬리 월급 버는 사람이 된 셈이죠. 제 외몸이 직업 비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너 얼굴이 화려해서 걱정했다. 저는 얼굴이 화려한 편입니다. 쌍꺼풀이 있어서 눈이 크고 입술도 도톰하고 좀 화려하게 생겼습니다. 연예인 누구누구 닮았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나보고 얼굴이 화려해서 과거를 걱정했다고 하더군요. 처음 네 얼굴 사진으로 보고 핸드폰을 덮었다. 저를 실물로 보기 전에 사진으로 보고 얼굴이 너무 화려해서 핸드폰을 덮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근데 뒤에 덧붙이는 말로 근데 실물로 보니 턱과 아래쪽에 복이 있더라 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신랑은 그 말이 칭찬이라고 합니다. 칭찬인가요? 저는 그런데 왜 기분이 나쁠까요?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전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대기업 과장이에요. 저보고 늘상 저같이 편한 직업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라는 말과 동시에 제일 편한 직업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하세요. 하지만 전 느끼죠.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요. 너는 네 신랑을 딱 잡고 참 야같다. 이것도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본인 아들이랑 결혼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저보고 참 똑똑하고 야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 보고는 자기 아들이지만 참 모자라는 게 없다고 하시고요. 너는 복 받은지 알라며 참 자기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너한테 그렇게 하듯이 나한테 살갑게 했었다. 참 자상하다. 우리 아들은. 제가 신랑이랑 결혼한 뒤 우울증이 와서 상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유를 신랑이 결혼하기 전에 자기한테 엄청나게 잘했는데 그 뒤로 예전만 못해서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부분 중 하나가 저에게 본인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요구하시기 때문인데요. 본인 힘든 이야기를 수시로 토로하십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힘든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시아버지가 암 말기셔서 참 어려운 상황인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만나면 2시간 가까이 토로를 하십니다. 힘든 상황이신 건 이해하지만 그걸 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달에 2-3번 뵈는데 만날 때마다 그러십니다. 정말 쓰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네요. 지금 참 복잡한 상황인 건 맞아요. 시아버지가 암 말기이신데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셔서 신랑이랑 저랑 더욱 시댁에 자주 갔습니다. 오늘 시아버지 모시고 신랑이 새벽 일찍 병원에 가셔야 해서 신랑은 시댁에 가서 잤는데요. 저희 집이랑 1시간 거리고요. 어젯밤에 혼자 잠들려고 누웠는데 이런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누구한테 무시당할 일도 없었고 힘든 일도 거의 없이 살아왔어요. 대학 재수 한 번 안 해보고 취직도 대학교 4학년 졸업과 동시에 붙어서 힘들 게 없었습니다. 신랑도 저에게는 착하고 자상한데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요. 이번 명절 때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요? 지난 추석 때 너희 엄마 건강관리 조심하도록 해라 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너희 엄마라는 말이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신랑은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그건 우리 엄마 건강을 걱정한 거니까 너무 나쁘게 듣지 말래요. 정말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부모님 자수성가에서 우리 아버지는 친구 중에도 연줄이 없이 가장 빨리 승진하셔서 정년을 다 채우셨고 엄마도 현모양처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해요. 오빠랑 저도 잘 성장을 해서 오빠네는 부부 교사고 아이도 있고요. 살면서 누구 하나한테도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할 일 없이 잘 살아왔는데 시어머니의 저런 언사가 너무 힘드네요. 참다 보니 벌써 4년인데 더 참기가 힘듭니다.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되겠죠? 자꾸 신랑을 조금만 참아달라, 시아버지가 아파서 시어머니가 예민한 것이다 등등 나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적극적인 개선 의지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혼하기 전에 우리 시어머니가 말투를 고칠 것 같은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신랑은 왜 그러신데 근데 나이가 드셔서 고치기가 힘드신가 봐 이러기만 하고 시아버지 아프다는 이유로 한 달에 2-3번은 봐야 하고 참 막막합니다. 이혼만이 답일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극단적인가요? 설이 다가오니 슬슬 우울하네요. 마음이 너무 우울해서 지금 점심시간인데 밥도 안 먹으러 가고 이렇게 주절주절 적어봅니다. 후기. 설날에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사소한 건 많지만 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과 비슷해서 굳이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설에 가서도 시어머니의 말투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시댁 오는 길에 눈이 많이 오고 질퍽대는 바닥이라 어그부츠가 다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차에 신발이 하나 더 있던지라 그걸 가지러 왔고 저는 쇼핑백에 신발을 담아서 가져가려던 찰나 다른 짐 때문에 잠시 식탁에 올려두었습니다. 이후에 어머니가 식탁 위에 운동화를 보고 이게 왜 여기에 있니? 라고 물으셨고
저는 위의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신발이 여기 있다고. 이후 대화차로 쓸게요. 내가 지금 변명을 듣겠다고 물어본 거니? 어머니 변명이 아니라 왜 여기 있냐고 물으시길래 왜 여기 있다고 대답해드린 거예요. 지금 내가 너한테 물어본 거로 들리니? 그럼 뭐예요? 네 생각에 식탁 위에 신발을 두는 게 맞니? 내가 지금 너한테 왜 여기 뒀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어른이 잘못한 걸 지적하면 죄송해야 하면 될걸. 내가 지금 이게 여기 있는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봤겠냐고 하고 급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이렇게 따져 물으시는 통에 저는 잠시 당황했다가 저도 분노가 터졌습니다. 평소에는 따박따박 말하는 스타일도 아니지만 정말 못 참겠더군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어머니한테 죄송한 거예요? 라고 조용히 되물었더니 잘못된 일에는 죄송하다고 하는 게 당연하지. 너는 진짜? 라고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식탁 위에 신발을 둔 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머니한테 죄송하다 해야 하는 건 정말 모르겠습니다. 너는 그게 문제야. 잘못된 일을 알려주면 죄송합니다. 고칠게요. 다음엔 안 그럴게요. 이러면 대화가 끝나는데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다 이유가 있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이런 태도야 항상. 너는 매번 그래. 나는 네가 이럴 때마다 정말 너무 화가 나네. 공무원도 융통성이 없다니. 딱 맞다야. 식탁에 신발 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전 그것도 모르겠어요. 쇼핑백에 넣어뒀고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둔 것도 아니고 지금 가지고 떠나기 직전이었잖아요. 설사 잘못되었다고 해도 전 어머니께 제가 사과할 일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송하다 하라는 말 전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무원 자꾸 언급하시면서 비하하지 말아주세요. 들어가기 어려운 자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딱 저렇게 말했고 그때 남편이 오길래 가져온 신발을 신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말했는데 남편이 본인 엄마지만 화법 자기도 싫다고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남편도 그건 어머니한테 죄송할 일이 아니지. 내 집인데 미안할 거면 식당한테 미안해야지 하면서 기분 풀려고 하더군요. 정말 가기 전부터 그렇게 가기 싫더니 이런 일이 생기네요. 차라리 쏟아부으니 속은 시원한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종.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글을 쓰기 위해 다시 한번 제가 쓴 글을 읽어보았는데 왜 저렇게 참고 살았는지 과거에 제가 불쌍하기만 하네요. 전 결국 이혼했습니다. 마지막 사건으로 시어머니 연락을 끊고 사는 듯 했지만 2달 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다시 시어머니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2달 동안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남편은 계속 시댁 걱정을 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보면서 남편은 앞으로 시어머니랑 다시 잘 지내면 안 되겠냐 이야기하며 제 마음을 어루만지기보다 어머님 걱정만 하는 듯 했죠. 그로 인해 서로 섭섭한 마음이 쌓여갔고 점점 저희는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헤어지고 싶더라고요. 지금은 제 치료에만 집중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은 편합니다. 상담센터에서도 많이 좋아졌다고 할 정도로요. 가끔씩 남편은 술이 취해서 저에게 연락이 오지만 이제는 정말 끊어내려고요.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제 인생을 밝혀줄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슬프지만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혼할 때 말했네요. 어머님이 그렇게 흠잡을 거 없다는 남편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그렇게 며느리로 무시하는 게 일상이신 어머님이 바로 흠이라고. 뒤로 넘어가려는 시어머니를 뒤로 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통쾌하던지. 이런 제가 너무 못됐나요? 저희만의 생활 잘 즐기고 아이 갖자고 했는데 아이가 없어서 더 수월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진심 많이 느끼고 갑니다. 댓글. 전 결국 협의 이혼했습니다. 저런 말들 처음 들을 때는 고단하게 사셔서 그러신가? 내가 따뜻하고 살뜰하게 대하면 괜찮아지겠지 했어요. 어라 싶으면서도요. 그런데 내가 더 살뜰하게 대할수록 후위는 점점 세지더군요. 남편에게 말해보았는데 처음엔 미안하다더니 나중에는 원래 그리 사시던 분이었고 악의 없이 하신 말인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느냐고 하더군요. 시모가 하는 말들은 우리 며느리 쫓겨나기 싫어서 잘하는가 보다. 너네 외할머니는 제사를 왜 제주도 여행 가서 지내냐? 제사 지내는 법 모르나? 등등입니다. 듣다 참을 수가 없어서 시모가 하는 말을 받았었더니 너네 집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가 보지 란 대답을 들었고요. 더 뭐라 말을 못하겠어서 남편에게 또 말을 했더니 그걸 전해 들은 시모가 왜 대놓고 말하지 미련맞게 그러느냐고 타박을 하더라고요.
불편하니 그러지 마시라 공손하게 말씀드렸을 땐 알았다고 하시더니 신우에게 이상하게 하소연을 했는지 다음날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모가 울었다고 왜 서운하게 하느냐고 이간질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남편에게 말했지만 또 그러더군요. 속상하니 딸에게 털어놓았는 것보다고. 그런데 왜 내가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부풀려서 하는지. 어쩌다 한 번 보는 거면 잠깐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매주 한두 번씩 보길 바라며 볼 때마다 사람 피를 말리게 나름 무시도 해보고 잘 말씀드려 보기도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집에 찾아와서도 그러는 거에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결국 제가 살기 위해 이혼했고 너무 속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남편도 나보고 참으라고만 했고 나름 본인 딴은 해결한다고 얘기를 하면 더 날뛰는 시모. 저 감당 안 되더라고요. 댓글. 지금 님 남편은 상황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혼할 정도로 힘들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니 그럴 거라고 말하세요. 우리는 서로 잘 맞지만 시모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결혼생활 못할 것 같다고요. 남자들은 말 안 하면 잘 몰라요. 눈치가 있는 것 같아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님이랑 비슷한데요. 저희 아버지도 사무관으로 평생 직장을 다니시고 살아온 환경이 비슷한데 시모가 저희 부모님 싸잡아 저런 식으로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요. 명절 외에 보지도 않고 지냅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릎을 꿇어야 사과를 받아줄 거냐며 비아냥거리기만 하시고 진정 사과는 안 하시는 분이세요? 카톡이면 문자도 차단했습니다. 그런 감정 쓰레기통 될 바에는 이혼 결정하는 게 속 시원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맨날 술로 살았습니다. 힘내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